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구혁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10월 11일 방송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또 장중에는 LG에너지솔루션도 실적을 좋게 발표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바짝 올라갔는데 이게 과연 실적에 의한 상승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요인이 있느냐라고 이제 보면 간밤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채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미국의 연준이 굳이 이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겠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걸 이제 비둘기적인 어떤 이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쭉 그게 올라갔는데 제가 생각해도 일단 요인이 있다면 연준 얘기도 있을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한 2조대를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부분별로 다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반도체가 이제 흑자로 돌아섰다는 증거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기술적인 움직임을 보면은 그냥 최근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비둘기로 돌아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적이 일단 초반에 나오는 것들은 잘 나오겠지만 이건 또 우리 계속 추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기술적인 상황들을 좀 더 살펴보면은 아마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수는 뭐 많이 올라갔다가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끝났죠. 47.5포인트 플러스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22포인트인데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코스피가 1.98, 그리고 코스닥이 2.78%. 최근에 코스닥이 낙폭이 좀 컸었는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들이 같이 올라와서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더 좋았던 게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수급을 보면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돌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율은 오늘 10원 떨어졌습니다. 1339원 50전에 마감이 된 그런 상황이죠.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들이 쭉 팔고 있어요. 쭉 팔고 있고 오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는 30, 둘, 넷, 여섯, 여덟, 열, 그죠? 투자 심리는 30. 그리고 업종별로 보더라도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전자의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나왔다면은 이 IT 전기전자 쪽에서 순매수로 돌아서야 되는데 외국인이 순매도 하는 걸로 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 일봉 차트죠. 11선에 눌렸잖아요. 그죠? 11선에 눌렸고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60주에 걸려 있고 월봉도 지금 60개월 봉에 딱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좀 치고 올라온다 손 치더라도 크게 아직까지 기대할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좋았다면 SK하이닉스가 더 좋았겠죠. 키움증권은 이익의 30%를 주주환원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걸로 보여지고, 포스코 퓨처엠, 하나솔루션, 금양, LG에너지솔루션, SK,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수주예가 있었죠. 자, 그리고 밀리는 것은 오늘은 크게 밀리는 건 없어요. 코스닥 쪽에서 보면은 두산 테스나, 에코프로 비엠, 솔브레인, 에코프로. 그러니까 2차 전지들이 날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태양광과 관련되는, 이런 이쪽. 그리고 조선 해양 플랜트 기자재에서는 풍력과 관련되는 것들이 있는데, EU 쪽에서 일단 법제화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잠시 뒤에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으로 본다면은 신용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예탁금도 줄고 있네요. 예탁금도 갑갑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상품들 보면은 달란트에서 다행히 좀 내려오고 있고 원유 가격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어떤 교전 이거 이후에 급등했다가 조정받는 그런 분위기죠. 환율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원 떨어졌고
내일이 이제 만기일인데요. 아직까지 제대로 포지션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내려갈 때 수익이 나게 돼 있는데 지금 종가를 보면은 여기쯤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먹고 있는 그런 상태다. 금융 투자는 내려가면은 내려갈수록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는 뭐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아마 잡고 간다면 내일 주가를 좀 떨어뜨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들 보면은 오늘 11일이니까 다 했고 그렇죠? 오늘 밤에는 PPI가 나오네요. PPI 생산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근원 PPI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일 새벽에는 또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연설도 있고 하니까 연준 위원들이 이것저것 씨부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뉴스 잠깐 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게 중동 전쟁보다는 연준 비둘기 반응한 시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중도는 뭐 일단 확전이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이 가서 이스라엘을 돕겠다는 것이 아니고 확전을 방지하겠다. 이런 적이 그 얘기들로 보여지는데 그것보다는 뭐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필요치 않다 이런 얘기들 했다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주죠. 지정학적 불안감. 보면은 뭐 저기 최근 연준 인사들이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낸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한쪽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점도표상으로 보면은 올린다는 사람이 있고 내린다는 사람이 있는데 추가 금리 인상을 두고 논쟁 가해라고 있어요. 금리 인상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아니다. 이게 그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잡힌다는 확신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여기 보면 이제 닐 카시카시 그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 간밤에 이제 저기 이야기했죠. 단기 국채 수익률 급등은 최근 차입 비용 상승에 따른 것이라면서 국채 수익률이 금리 전망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다. 연준의 매파로 꼽히는 카시카리 좀 더 높은 장기 수익률이 인플레이션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줄일 것이라는 데는 아직까지 확신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시장 내에는 연준 내에는 아직까지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 내려야 한다 이 두 의견들이 부딪히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는 과정에 지금 이제 이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4.8을 넘었다가 지금 4.637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건 아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전쟁 발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여전히 연준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삼성전자에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호실적을 보였다고 하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3분기 영업이익이 7,300억 원.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40% 증가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2차 전진이 된다니까요.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실적 대비해서 먼저 올라온 것이 문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3분기 선방한 삼성전자 주가 반등 기대는 높아졌는데 관건은 반도체다.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4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70.9% 감소했지만 증권가의 컨센서스인 2조 보다는 이제 더 증가한 그런 걸로 나오는 거죠. 영업이익이 6천억대 그쳤던 그 1, 2분기 대비해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있었다. 문제는 이제 반도체 부분이 아마 흑자 전환하지 못했더라도 적자 폭이 굉장히 준 것 같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반도체가 정상화 돼야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EU 재생에너지 상향 최종 법제화에 태양광하고 풍력주가 기지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나오는 거죠. 재생에너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이후의 정책이 꼽힌다. 이후 의사에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새로운 법으로 이게 최종 채택했는데 최종 에너지 소비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42.5%로 잡았다. 기존 목표 32%보다 10%포인트 상향 조정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중을 높이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뭐 태양광하고 풍력밖에 없는 거니까 여기는 원전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유럽 쪽은 그렇게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겠는 거죠. 자, 오늘 어찌됐든 그 지수는 올랐습니다만은 일단 냉정하게 본다면 그 테크니컬 리바운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저기 그 연준 내에서의 그 이야기는 오늘 밤에 이제 연준 의사록이 나오니까 그걸로 이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연준 내에는 매파도 있고 비둘기파도 있고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의 관계는 아마도 쉽게 끝나진 않을 것이다. 시간을 좀 끌 것이다. 전력으로 보면 뭐 이스라엘이 월등히 저기 그 우세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문제들을 가지고 놓고 본다면은 적어도 한 달 이상은 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기대는 하지 말자. 그랬을 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유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뭐 주가가 올라가서 그래도 뭐 떨어지는 건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길이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